여기에 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SEC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송의 연다른 패소 사실을 지목하며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가 기각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EC는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 관할 건이 SEC에 속해 있음을 주장, 현재까지도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 분쟁 중입니다. 특히나 SEC는 규제 기관으로서 해당 기업들과 합의를 통해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어 왔는데요. 이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SEC의 이 같은 승리 공식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로 이어지는 큰 세 건의 소송 중 두 건은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건을 승리할 시 SEC는 그동안 합의를 통해 누렸던 규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크게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더불어 XRP의 10년 투자 수익률을 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비교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히 비교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튀르키예 국민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러 국가에서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속속히 편입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의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인의 52%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쿠코인의 가상자산 사용자의 이해 보고서를 인용해 이제 튀르키예 국민 절반이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투자자의 71%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디크립트는 이어서 튀르키예인의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이 튀르키예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리라화 가치의 하락을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 터키는 지난 1년 새 리라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약 50% 이상 폭락했으며,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 인구도 전체 국민의 40에서 52%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위 사례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은 2022년에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고서와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브라질은 연간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투자자의 53%가 화폐 대비 가격 안정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신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한 나이지리아도 성인 35%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6년간 209%가 넘는 자국 화폐 가치의 폭락이 투자의 원인이자 보유 이유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위와 비슷한 설문 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이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실태 이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응답자 가운데 30%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 투자의 이유로 가격 안정성이 2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가격이 급등해서가 하겠다고 생각해서가 27.4%로 두 번째로 집계가 되었는데, 현재 크립토 마켓이 다소 침체되어 보이지만 사이클상 불장의 시작에 이미 가까워져 왔으며, 이러한 흐름들은 오래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램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이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 안에 2020년 강세장의 앙코르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충격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가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팜플리아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규제 당국이 결국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이 팜플리아노에 따르면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쯤에 비트코인 ETF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는 활발하게 거래 중이죠. 이 현물 비트코인 ETF도 이에 따라 출시가 되는 것은 단순 시기의 문제다라는 것인데, 현물 ETF가 출시되면 국부 펀드나 대형 기관 등 우량 투자자들이 주요 암호화폐로 몰려들면서 수요 충격이 올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반감기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반감기의 공급 충격과 일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2020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자의 보상으로 절반을 줄이는 이 반감기는 내년이죠. 2024년 4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월가의 시장조사 업체인 펀드스트레스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내년 4월 반감기 전까지 18만 달러 부근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펀드스트레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일일 수요는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일일 공급은 2,5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며 공급 충격이 온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장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미 SEC의 연이은 소송 패소를 지적하면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총괄은 이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가 소송을 거듭할수록 SEC는 그들의 원칙이 법리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규제 집행 논리가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다 라면서, 이 법원은 재판을 통해 SEC를 자의적으로 규제를 집행하고 매우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다 라고 판결했다며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집행 소송 성적은 연전 연패 중이죠. SEC는 지난 7월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 선고를 받으며 사실상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그레이스케일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에도 연달아 패소를 하였죠. 이로써 SEC는 리플,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갖는 의미에 따라 기념비적인 전투에서 모두 패소, 규제 기관으로서 체면을 크게 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SEC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송의 연달은 패소 사실을 지목하며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가 기각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인플루언서 존 디튼 변호사는 이를 자신의 X 계정에 최근 탈중앙화 거래소 이 유니스왑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지목하며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역시 기각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인데요. 이 존 디튼의 경우는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 관련 소송에 명확한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따라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자산 거래를 알선했다라는 사실에 따라 유니스왑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지목,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논리로 SEC의 코인베이스의 기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이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유니스왑의 소송 기각을 결정한 이 파일라 판사임을 밝히면서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기각 확률이 35%에 달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SEC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이 SEC에 속해 있음을 주장, 현재까지도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 분쟁 중입니다. 특히 SEC는 규제 기관으로서 해당 기업들과 합의를 통해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어 왔는데, 이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SEC의 이 같은 승리 공식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로 이어지는 큰 세 건의 소송 중에 두 건은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건을 승리할 시 SEC
SEC는 그동안 합의를 통해 누렸던 규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크게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XRP의 10년 투자 수익률을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비교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히 비교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가상화폐 XRP의 10년 투자 수익률을 보니 점점점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눈부신 상승을 보인 지난 10년 같은 기간 동안 XRP는 더 큰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분석가 에릭 크먼이 최근 X를 통해서 세계 톱 테크 기업들의 지난 10년 동안의 ROI 투자 수익률에 주목하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에릭 크먼이 제공한 이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 테슬라가 10년간 ROI가 2189%로 가장 컸고 애플은 992%, 마이크로소프트는 94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 SEC의 소송의 압박과 규제 부족 등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XRP가 위에 언급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제 10년 전 XRP의 가치는 0.00558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XRP의 현재 가격은 8월 28일 기준으로 약 0.5202달러인데 현재는 0.50달러 정도이죠. 즉 10년 동안 약 9,200%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2013년 8월 XRP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는 9,222달러로 불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이 XRP의 10년 가격 상승률은 테슬라보다 321% 높고 애플보다 829% 높으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876%가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탄생한 지 약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은 정말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례 없던 매크로 경제의 위기 속에서 크립토 마켓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정해질 중요한 시기 속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그리고 SEC의 항소에 따라 다시금 진행될 이 리플사와의 소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40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의 9월은 늘 안 좋았습니다. 이제 지난 11년간 9월은 2014년, 2015년 빼고는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상승했어도 6%를 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니까 9월 가격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은 놀랍게도 매크로 지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과거 통계를 과도할 정도로 잘 따랐기 때문에 9월은 그냥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이 8월과 9월 통계를 한번 보면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반면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원래 계획대로 매수를 하고 4분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ETF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6월만 해도 블랙록이 뭔가 해낼 거라 생각했는데 SEC의 저항이 크니까 다들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10월 17일로 미뤘죠. 이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는데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SEC는 반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2021년 불장 당시에도 2024년은 되어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마음이 앞선 것인지 이제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대대로 시장이 안 움직여주는 것뿐이죠. 우리는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단기 가격에 반응하기 급급합니다. 이 사이클로 보나 차트로 보나 지금은 프리 불장입니다. 불장을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프리불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감기까지 정말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반감기 이후 2025년에는 큰 가격 상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서 볼륨을 키우고 그래서 작은 상승에도 전체 수익이 크게 느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빠르게 알아챈 곳 중 하나가 바로 카드사였습니다.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계속해서 친크립토적인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제 9월로 들어오면서 마스터카드와 디지털 자산 기업 이 넥소의 서비스 제휴가 화제가 되었죠. 이 마스터카드로 넥소에서 암호화폐 구입은 물론 금융 통합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것인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계 정부와 은행들은 어떻게든 변화를 막아 보려고 하고 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이런 태도는 블록체인으로 부의 헤게모니가 옮겨간다라는 사실을 빨리 눈치챘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 코인을 하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잃었다라는 투자자들은 뭔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팽창을 거듭하는 코인에 들어와서 돈을 잃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하락하고 기대만큼 가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1년 이상 참다가도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사람은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이 크립토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부의 추월 차선이 열렸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있는 돈까지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긴 안목으로 2025년을 노리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 매수하고 홀딩 그리고 2024년 반감기 이후부터 1년 정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